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리 오로페이셜 페인이 저도 이거 잘 몰랐던 건데요. 이스케미카 디즈인데서 오로페이셜 페인 환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거의 뭐 290명 중 53명이 오로페이셜 페인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포스트 넥페인, 헤드에이크, 엔테리어 넥페인 이런 식으로 있었다는데 저 사실은 이건 제가 크라니오페이셜 페인이 이게 이스케미카 디즈에서 이게 많이 나타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비세랄 오리진의 페인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또 그래서 또 보니까 또 조 페인하고 랩탄 페인이 컴바인 된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이스케미카 디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체스트 페인이 워낙 ER에서도 빈도수가 높은 것 중에 하나고, 그런데 이 원인이 다 체스트 페인이면은 이제 물론 아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에 대한 이발루에이션을 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있는 경우는 보통 저희가 보기에는 15%에서 25%가 이제 아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나 그와 합당한 위험한 것으로 진단이 된다고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아큐트 코로나리 신드롬도 이제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게 전형적인 ECG에서 양성인 것도 있지만 ST 세그멘트에 엘리베이션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언스테이블은 더더욱 진단이 어렵죠. 그래서 이걸 자체를 이 한계가 있는 게 아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약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근골격계라는 진단을 확실히 안 내주면. 그 때문에 머스크로스켈레탈 어프로치가 없으면 이분은 그러니까 적어도 항상 코로나리 디즈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이 카디올로지 선생님들의 딜레마 중에 하나인 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보면 카디악 오리진의 병들 이거 나오게 하는 거가 아까 있었는데 이거죠. 카디악 오리진과 펄머너리 오리진과 GI 오리진 이 3대는 같은 체스트 페인인데도 라이프 스레트닝 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잘 이발리에이션 해야 되고 먼저 이발리에이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골격계, 그 다음에 사이키트릭 이런 것들은 비나인, 예를 들어서 카디악 디즈의 관점에서 보면 비나인 디즈죠. 아프긴 하지만 생명에 영향이 없는 그런 질환들, 이게 이발리에이션 해야 되는 그런 병들입니다. 그래도 라이프 스리트닝 컨디션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체스트 페인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은 먼저 룰아웃 해야 된다. 사망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저런 것에 이발리에이션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머스쿨스켈레탈에 대한 이발리에이션이 필요하다. 머스쿨스켈레탈에 대한 이발리에이션을 하는 거는 주로 피지컬 익자미네이션과 팔페이션과 레인지 오브 모션을 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피지컬 익자미네이션하고 팔페이션하고 레인지 오브 모션을 재가지고 머스쿨스켈레탈 어느 레벨의 어떤 병이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데는 제가 당연코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도 그렇게 이발리에이션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지컬 익자미네이션 해가지고 어느 레벨에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어느 병원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근골격계에서는 필수인 거죠. 물론 이런 랩 스타디나 이런 것도 물론 따라와야 되고 이런 검사들도 물론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지만 당연히 들어갑니다. 피지컬 익자미네이션이 기반이 된 추가적인 검사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시장인데 누구도 아직 덤비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꼭 하고 싶은 시장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카디올로지하고 GI하고 머스쿨스켈레탈 세 개가 딱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제가 느낀 거는 제가 김영주 교수님 오픈한 병원에 가면 거의 95% 환자가 이 환자들이에요.
팔피테이션과 체스트 페인이 있는데 검사를 다 했는데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오면 그런 게 위험할 것 같은 대학병을 보내요.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다시 오세요. 그리고 검사를 다 하고 와요. 그럼 이미 룰아웃을 다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필요한 그 다음에도 또 검사를 하고 또 팔로우업을 또 1년마다 하시더라고요. 에코나 이런 거 팔로우업 꼭 하셔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도 팔로우업을 하셔요. 그러면 그 환자는 마음이 편해요.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진단해주는 자체로 에코 같은 거에서 괜찮아요. 그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알아요. 대학병원에서 검사해서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불안해요. 계속 아프니까. 근데 어떤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어요 라는 한마디로 그 환자는 행복해져요. 그리고 실제로 약 용량도 줄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를 해결해 주는 것만 해도 이게 큰 도움이 된다. 이게 앞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머스큘로스켈레탈 체스트 페인이 이제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가장 흔한 것들은 이제 결국 이제 코스트콘드랄 페인이 제일 많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저희가 이제 룰아웃 해가지고 룰아웃만 돼 있으면 진단할 수 있는 병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제일 많은 것들은 당연코 코스트콘드라이티스, 체스트 페인으로서. 이거는 뭐 ER에서 이제 네거티브 나온 환자에서 절반에서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논문마다. 근데 이게 논문들이 전부 다 이상해요. 막 너무 많아요. 어떤 거는 50%, 어떤 거는 GI가 50%막 이런 식으로 변수가 너무 많아서 정확한 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코스트콘드라이티스하고 GI 디지즈는 랭킹 1, 2입니다. 그 다음에 로리 페인 신드롬이라고 이 코스트콘드라이티스는 특징적으로 왼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마치 아큐트 하트 프로블럼하고 많이 혼돈되지만 로리 페인은 이제 좌우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오는 경우가 다 비슷하게 많고요. 그래서 여기 로우 립에서 플로팅 립인데 통증이 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딱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것도 상당히 그거하고 진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에서 오는 거. 스타날리스 머슬이라고 이 앞쪽에 있는 근육, 그 주위에서 긴장되면서 오는 거. 이런 것들이 머스큘로스켈레탈 페인 중에서 아주 흔한 것 중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드물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너베이션. 그래서 각 척추에 따른 리퍼드 페인 양상. 그래서 우리가 T2 에리어, 그 다음에 T4 에리어, 그 다음에 이런 2, 3, 4 에리어의 병들 자체가 마치 그 엔자이나하고 비슷한 통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몇몇 케이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척추의 문제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몇 개의 케이스를 넣었는데, 이 사람은 마치 거의 비슷해요. 마치 아큐트 엔자이나 핫 디즈하고 거의 증상이 유사한데 아무런 검사를 나오지 않은 사람인데, 결국 T3, 4에서 탄더니스가 있고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여기를 치료했더니 없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 이런 환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근데 이 환자가 체스트 페인이라는 진단을 잘 붙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척추에서 만지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또 치료하면 금방 없어지거든요. 여기서는 오랫동안 치료하는데 저희는 이걸 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흉추는 움직이지 않는 조직이라서 관절이기 때문에 치료가 되게 빨라요. 다른 서비컬하는 럼버하고 좀 달라요. 이 케이스는 이제 이거는 업도미널 페인이었는데, 이것도 검사에도 이상도 없고 체중도 빠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것 같다고 막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척추에서 T68번에 문제가 있었고 그걸 치료했더니 좋아지더라. 이 경우에는 또 인과이널 페인인데 L2의 병이더라. 이제 우리는 이거한테 너무 흔한 거고 너무 흔히 접하는 거지만, 이 자체가 체스트를 보는 사람한테는 이것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고, 대부분 여기서 업도면 사람한테는 이게 뭐지, 실제로 저가 앞에 수술하려고 수술방에 들어갔다가 이 마취 전에 의사들끼리 농담한 거, 야 이거 앞에 아니야, 막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여자가 뛰어나와가지고
그 응급실로 와가지고 제가 레지던트 때 응급 환자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윌리엄스하우스에 타이티니스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앞배로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배, 그러니까 의사가 보기에도 전혀 아니야. 뭐 나온 게 없어. 하지만 모르지만 일단은 에머전시일 수 있기 때문에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그거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척추에 대한 피지컬 익제미네이션과 아픈 데에 분절이 어떻게 돼 있고 하는 양상을 체크를 하죠. 그 다음에 이것 양상이 통증이 재현되는지, 특히 리도카인을 넣어서 그 통증이 없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죠. 단연코 체스트 월 신드롬이 이게 제일 많은 이게 아큐트 핫 디지즈하고 하트 어택하고 거의 유사한 양상이고, 특히 체스트 월 신드롬 왼쪽으로 잡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혼돈을 할 수밖에 없는 증상이죠. 근데 이거는 아픈 부위도 엔자이나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샤프하고 이제 프레셔 꽉 누르는 듯한 통증이라서 양상이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양상은 눌러보면 안다는 거죠, 그 특징. 그러니까 눌러서 이 관절을 하나하나 누르면 텐더니스가 명확한 텐더니스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눌러서 진단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마치 양상이 너무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GI 프로블럼은 신물이 넘어온다거나 이 증상이 있는데, 이거는 마치 많이 아플 때는 엔자인하고 너무 유사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체스트 월 신드롬이 당연히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라면,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 24,000명 중에 체스트 페인이 있는 672명이 있어 그 중에 42%가 체스트 월 신드롬이라고 진단할 정도로 많다 이렇게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논문마다 너무 차이가 나요. 이게 정확하게 이발레이션 되어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많다, 어쨌든 많다는 거죠. 여기서는 또 GI 오리진이 엄청나게 많았다, 이런 다양한 검사로 그 원인을 찾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레스팅 안자이나 이런 환자 중에서도 물론 그런 게 꽤 많았고요. 같이 연관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는 게 슬리핑 립. 다시 말씀드리는데 1, 2위는 이겁니다. 체스트 월 신드롬과 GI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떤 거는 이게 많다, 어떤 거는 이게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리핑 립, 이것도 꽤 많은 원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플로팅 립 에리어에 심한 통증이 와서 이런 식으로 환자가 와요. 그리고 이 통증이 극악한 통증이기 때문에 많이 아플 때는 우리 환자들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벌레이션이 잘 안 돼서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아까 그 체스트 월 신드롬은 우리가 팔페이션, 포스트코넬 정션 팔페이션이 중요하지만, 이거는 여기에 같이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끌어당기는 거, 캐치, 이거를 캐치 후킹 매니버로 인해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킹 매니버에서 아주 스페시픽하게 딱 진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와 유사하지만 체스트 페인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라티스무스 도즈 에리어와, 이게 이제 양상이 이런 식으로 통증입니다. 왼팔 아래도 통증이 오는데, 요거하고 동반돼서 소렉스의 통증이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소렉스의 서비칼 립이라고 해서 서비칼 안자이나라고 해서 목에서 출발한 것이 목의 신경 지배를 받아서 6, 7, 8번의 지배를 같이 망가뜨리게 되면 이것이 체스트 페인 일부하고 이러한 통증을 만들어서 마치 목의 통증이 오죠. 그 다음에 엔테리 체스트 페인 일부 오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CA 쪽으로 라디에이팅 된 양상으로 오죠. 이렇게 되면 누가 이걸 안자이나라고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런 게 또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팩터럴리스 마이너, 이게 소라시스 아울렛 신드롬이라고 해서 여기서 신경이 눌리는 거 많이 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긴장이 되면서 엔테리 체스트 페인과 동불어서 라디에이팅, 팔에 라디에이팅 페인이 와요. 이것도 새끼손가락 쪽으로 많이 라디에이팅이 오지만, 이 머슬 자체가 갖고 있는 통증뿐만 아니라 이것이 눌려서 손으로 라디에이팅 페인도 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팩터럴리스 마이너 신드롬도 이런 증상하고 유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라투스 엔테리어도 팩트라이스 마이너 같이 오면 이런 양상으로 온다. 근데 이것 다 사실은 머슬의 병이라기보단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문제라서 크게는 이거에 대해서 분류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 이발레이션이 정말 안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딱 따진다면 이렇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서비코제닉의 안자이나, 라이칸 신드롬, 심프톤, 소라식 오리진의 안자이나, 라이칸 것. 지금 말씀드린 세라투스 엔테리어나 팩트라이스 마이너, 아티스몬 이게 다 서비컬 오리진. 네? 소레스 페인.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런 이 체스트 월 신드롬은 아마도 적어도 체스트 월 자체의 문제. 슬리핑 립 이것도 체스트 월 자체의 문제. 그러나 또 하나는 체스트 월 신드롬에도 많이 관련돼 있겠지만 슬리핑 립에도 관련될 수 있지만 흉추 자체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라식 엔자이나, 서비컬 엔자이나, 슬리핑 립, 그 다음에 체스트 월 신드롬 이렇게 크게 4개의 병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막상막하를 이루는 게 아까 말씀드린 GI 오리진 디스라는 거죠. 이것 다 진단이 어렵지 않은 병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드문 걸로 이렇게 인터코스탈 유랄지아도 이런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스터나이스 머슬 타이트니스가 있어도 이런 증상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빌스 그립이라고 해서 콕사키 바이러스 이것도 플로랄 페인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건데 이건 워낙 드문 거라서 이런 것도 있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의료라는 건요, 여태까지 있던 의료가 아니라요, 새로운 의료를 창출하는 게 앞으로 의사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새로운 의료라고 하는 거에서는 엔자이나가 굉장히 중요한 병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꼭 밝혀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 치료를 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료지만, 엔자이나가 내가 있을까, 혹은 나는 엔자이나로 진단을 받고 살아왔지만 명확하게 엔자이나라고 아무도 얘기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약을 먹고 그걸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도 또 다른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클리어 시켜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클리어 시켜줄 수 있는 것은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검진을 처음 시작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제가 정말 놀란 게, 김용현 선생님이 꼭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갔어요.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봤는데 토요일만 한 7, 8번 간 것 같아요. 그 환자들이 다 제가 보기엔 절반 이상은 저희가 보면 도와줄 수 있는 환자들이에요. 그리고 진단을 못 받아요. 그리고 환자는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니까 대부분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게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접근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환자분들이 특히 하는 얘기가, 이 심장내과 선생님들을 딱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면 웃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자기가 진단 이렇게 저 눌러서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 그게 심장병 이것 때문에 병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환자가 물어보면 웃어버리고 그건 괜찮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장내과 선생님은 이거 죽을 병이 아니냐만 딱 판단하는 거 같은 거죠. 근데 그거를 좀 자세히하게 더 디테일하게 진단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환자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선생님은 앉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어디 한번 눌러봐봐, 이렇게 만져주면서, 그래 여기가 아프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픈 게 더 클 거야,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주면 환자는 엄청 안심하거든요. 그 차이가 우리가 이제 환자한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것이고, 가능하면 만약에 카디악 오리진이 아니라면 클리어 시켜줄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죠. 이상입니다.